원장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혜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인턴 면접에 대해서 올렸고요. 이번에는 헤어 디자이너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턴보다 디자이너는 사실 질문할 내용도 그 다음에 질문 받을 내용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총 이 8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자이너도 인턴하고 좀 똑같아요. 뭐냐 하면 경력.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만 일해도 사실 경력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지, 이 사람이 진짜로 그 경력이 맞는지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노하우의 편차가 사실 경력에 따라서 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경력은 보통 한 2년 차에서 5년 차 이내 이 사이를 제일 선호해요. 왜냐하면 경력이 너무 많게 되다 보면 자기의 좀 고집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한 2년에서 5년 차 정도의 디자인을 사실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기존에 다른 매장에서 만약에 경력이 좀 있는 디자이너로 가정했을 때요, 기존에 한 달에 내가 받았던 재방 고객 수, 이 재방 고객 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디자이너들 기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고객 관리를 아예 안 한 디자이너들은 한 1년 정도면 재방 고객이 100명 정도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근무했던 매장이 뭐 경력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한 1년 차 이내에 월 재방 고객이 200명 정도다 하면 사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 고객 관리나 소통 능력이 사실 너무 좋은 친구고, 뭐 태도나 감정, 그 다음에 신뢰도, 고객 관리, 뭐 마케팅 등등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고객 수다 하시면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그래서 재방 고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큼 고객을 받아봤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한 10명 받았어요, 뭐 15명 받았어요, 20명 받았어요, 편차가 사실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리쌤이 선풍기 한번 하면 가져가. 문 닫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의 재방객 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내가 총 받았던 고객의 수 최대 몇 명까지 받아봤냐,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방객 수는 재방객 수지만 이 사람이 하루에 내가 최대치로 받았던 고객 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사실 손이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손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턴 없는 매장에서 뭐 10에서 15명 받았다면 너무 잘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턴이 있어요. 근데 뭐 20명에서 30명까지 받아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귀하게 모셔야 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객 수.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을 받았고 재방 고객을 얼마나 받았고 물론 이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찍었던 매출 중에 기존에 일했던 샵에서 찍었던 매출 중에서 가장 높게 해본 것과 뭐 평균치를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존에 내가 최대 몇 명을 받았었고 재방은 얼마나 됐었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됐었는지 이게 계산이 되면 전체 총 매출액에서 이 사람이 받았던 평균 한 달 월 고객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커트를 많이 했구나 또는 시술을 많이 했구나, 거기에 따라서 객단가는 얼마 정도 구성이 되는지, 매출하고 고객 수하고 사실 여기서 나눠버리면 이 사람 객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했던 매장의 객단가가 평균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커트 값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술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럼 객단가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원장님들 매장 커트 가격하고 시술 기준하고 봤을 때 평균 객단가를 기준했을 때 이 사람이 기존에 일했던 샵, 그러면 그 샵에 플레이스를 들어가서 보시면 커트값하고 시술 비용이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객단가가 너무 낮다 하면 이 사람은 사실 업셀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피드백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매출을 적게 했든 높게 했든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방 고객입니다.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SNS나 뭐 마케팅 이런 것들 있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마케팅이나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셀프 브랜딩을 얼마만큼 했고 노력을 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보통 디자이너들은 평균적으로 잘 안 하긴 하는데 나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채용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업.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직원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언제까지고 내 밑에서 내 옆에서 직원 생활을 해준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분가를 하실 거예요. 원장님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업을 언제 목표로 하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고객 관리,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사실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는 부럽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매장에서 있으면 이 고객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안정적으로 오픈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면 사실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창업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창업을 뭐 막말로 이 사람이 돈이 없다 한다면 원장님들께서 투자해서 같이 공동지분으로 직영점을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점포를 특히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은 꼭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턴의 질문과 사실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도 급여나 복지 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냐 하시면 이것도 인턴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면서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매장에 이끌어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분위기, 고객층, 연령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이제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느낌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운영한 지가 10년이 그냥 넘어가서 느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채용할 때 그 느낌, 이 사람과 내가 궁합이 잘 맞겠구나, 합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의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면접을 봤는데 얘 나하고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한번 일해보자 라는 생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사람을 채용할 때 특히 디자이너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인턴하고 다르게 디자이너는 고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의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턴보다 디자이너에 대한 채용은 사실 좀 까다롭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디자이너 채용할 때 커트 시험도 봐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수준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가발 한 통 주고 뭐 레이어부터 해서 뭐 숏, 단발, 보부, 그 다음에 뭐 남자 머리 커트 총 한 3개 정도를 이제 이 사람한테 처발라 하고 가발 한 통 주고 면접비 주는 식으로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다, 뭐 이제 2차 면접을 안 보겠다 하면은 사실 그 사람하고 저는 뭐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 뽑으실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느낌, 실력. 근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일해보고 정말 안 맞는다면 빨리 헤어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직원이 잘 안 구해지는 이유를 봤을 때 그냥 정말 냉정하게 우리 매장을 내가 입사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바라본다면 과연 입사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매장일까?를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해도 약간 점점점이다 하면 저는 과감하게 기본급이나 급여 있죠. 급여를 올리라고 말하는데 주변에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그만큼 줄 능력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안 된다 저쩐다 얘기할 거면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폐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사실 기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쁘다 하시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돈을 줄 능력이 없다 하시면 전 둘 중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아낀 다음에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고, 또는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신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면서 뭔가 나아지길 바란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사람 채용하지 말고 혼자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들도 직원일 때 사실 그런 생각 누구나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돈 많이 벌어, 우리 대표님은 돈 많이 벌어 라는 생각 한 번씩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원장들이, 그 대표들이 그냥 쉽게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지쳐야만 결국에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직원 수가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한 20명 돼요. 지금 본점의 기준으로. 근데 기존에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직원이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5, 60평 매장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손님 받았었어요. 손님 오면은 영업하나요? 이런 질문 받을 정도로 좀 휑한 분위기에서 혼자 일도 했었는데, 저는 이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나아지려고 노력만 한다면 분명 나아지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아지겠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만 검색하고 왜 우리 매장이 상위 노출 안 되지? 왜 여기는 이렇게 손님이 많지? 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나는 일 많이 하기 싫다, 내가 그냥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서 원장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많이 노력해야 나아집니다. 그래야 원장님들이 주머니가 좀 빵빵해지고 기본도 많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케팅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돈이 많든가 기술이 정말 좋든가 아니면 마케팅을 정말 많이 해서 고객이 많든가, 근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내 몸으로 되는 거잖아요. 뭐 기술이 좀 부족하면 마케팅 열심히 하세요. 마케팅 열심히 하다 보면 고객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월급 많이 주면 돼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내가 기술 부족하면 기술 원장들 모셔다가 우리 직원들 교육해줘요. 그러면 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매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먼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너무 불평불만 안주하지 마시고 더 나아지는 삶이 되려면 원장님들이 오늘부터, 이 영상 보는 순간부터 좀 바뀌셨으면 합니다. 이상 50 원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다가 응원 메시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